전 익산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179분의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소방청장님, 예, 그 항공사고로 대규모 피해 유발하기에 공항 소방대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항 소방대는 민간 조직으로 분류되어서 소방청은 직접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공항 소방대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기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지만 업무 내용과 중요도는 소방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방청의 감독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교육 훈련 같은 것도 한번 보면은 이 인천공항 소방대는 지난해 소방청 주관 교육 훈련을 26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소방대는 단 한 차례에 그쳤거든요. 이런 것들도 소방청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교육 훈련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핵심 요소이고요. 소방청이 자율 참여라는 명목으로 뒷짐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항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를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우리 소방기본법과 시행규칙에서 자체 소방대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조금 저희들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체계를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함께 포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제 걱정이 이게 이제 40여일이 탄핵 관련된 그 40여일이 지나가는데 이게 핵심은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거든요. 대통령인데 지금 이제 가지로 뻗어서 뭐 법적 문제, 뭐 누가 올래 그러네, 여야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똥낀 놈이 성낸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표현되는구나.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쳐놓고 그리고 지금도 싸우라고 하고 저항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은 진짜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선거 부정선거 이야기 이것은 결과를 승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상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사장님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 현장에 계시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지 어떻게 느끼는 거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나타나는 최근의 현상, 탄핵 이후에 일련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세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관이 총장님, 사무총님, 이건 또 성관이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 비슷하게 선관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걱정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양극단으로 가는 이 끝을 모르는 충돌 양상입니다. 사회가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상식과 논의,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사회가 대립하고 그냥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만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법과 상식이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큰 문제가 그 내란 이후에 사회가 더 갈등되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현상이죠. 이게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 방송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방송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데 거꾸로 뭐 부정선거가 있었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럼 이제 앞으로요. 선거 결과가 지면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의 사회 분위기로 가면요.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폭력도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극단이면. 근데 우리가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법과 상식이 최소한의 사회 운영을 위한 이 완충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관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어제 방송을 보고 느끼면서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요. 대국민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아예 부정선거라는 게 원천적으로 투표 개표용지를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국민들 잘 모르세요. 그냥 그 정보를 듣는 게 극단적인 이런 쪽을 통해서만 정보를 듣다 보니까 가장 상식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했다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거짓말을 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가 더 걱정입니다. 이런 양극단에 인정하지 않는 게 갈 것 같아가지고 좀 선관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뭐 아까 그 제도 개선이나 법적 문제 고민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저희 나름대로 22대 국선을 관리하면서 제도도 좀 개선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정선거론이 다시 활발해지는 데 대해서는 나름 저희들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일반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제도의 근간은 선거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등으로 인해서 선거 제도 자체를 공격을 받으면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기가 도래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좀 보다 더 강화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이런 심각한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